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STX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X가 오늘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하락폭이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오른다고 보기는 약간 좀 민망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 있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그리고 거기서 시세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건지, 그리고 자, 반등은 있다. 반등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반영되는 원리는요, 먼저 시세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 구간이다. 그리고 신고가를 거쳐야만 이런 강력한 시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고 나서는 하락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하락을 잘 인지를 못해요. 제가 그 기준점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22평과 62평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강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그쵸? 1차적인 시세가 발생을 했을 때 요런 이격이 발생한다. 그러면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음봉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하는 게 고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시장에서는 고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STX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STX가 유상증자를 받는 그 목적 자체가요, 굉장히 불손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용 확인을 하면, 자, 요 내용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사항을 보면요. 자, 요 내용인데, 운영자금의 290억, 그리고 채무상환, 빚을 갚는데 250억 합쳐서, 그쵸? 얼마입니까? 550억 정도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그리고 주주배정에 대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누가 결정한 건지 한번 볼게요. APC 머큐리. 여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46%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주 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세요. 매도. 내가 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 인수권과 함께, 그쵸?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납입을 했을 때 그게 STX의 주식으로 받아요. 근데 STX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없어요. 물론 내용 자체는요, 운영을 정상화시키면서, 그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래의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이 아닙니다. 그럼 운영자금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이 시점부터 먼저 반영한 요 구간까지이기도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죠. 2만 원에서, 그쵸? 12,000원.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되는 요 정도까지는요, 증자에 대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여를 한다? 만약에 이게 미래 가치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업이다. 그쵸? 이런 재무 상황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기업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증자 참여해서 일단 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요거는 굳이 증자를 참여하지 않아도, 그쵸? 유상증자에 준하는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무조건 증자 참여하지 말고 신주인수권은 매도한다. 그리고 나서 그 돈 더하기, 그쵸? 추가적으로 반등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그쵸? 반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잡는다. 그 최고치는 62평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62평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은 반등은 없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은 반등은 없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이 고가에 대한 62평의 평균치가 언제 떨어지는지. 만약에 한 달 반 26거래일 요 일자를 기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62평을 기준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는 방법은 분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봉에 대한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매수하는 첫 번째 구간이 필요한 게
자,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은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먼저 반영시킨 건데 그 안에는 여기 분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STX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중에서 돈 되는 기업들을 하나씩 떼내기 시작한 겁니다. 떼내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은 그쵸?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떼내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쵸? 이 구간이나 급락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다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쵸? 지금은 매도의 이유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철저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매수에서 단기 2주 안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 앞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기준이 되는 건 신주 인수권 있죠. 요건 무조건 매각한다. 그리고 증자 참여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 피 같은 돈을 STX에서 이렇게 뭐 운영자금하고 그리고 빚을 갚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신주 인수권 매각한 돈 더하기 그쵸? 요것도 가지고 있는 비율에 맞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 당한 이 구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전이 됩니다. 이걸 매각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매각 이후에 전략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STX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26거래일 안에 나오고요. 이 내용보다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는데 이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쵸?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구간을 내가 만들었다면요. 한 가지 내용만 딱 체크하세요. 매수하고 62평 기준에서 매도하지만 62평은 변화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그쵸? 변화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내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치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배열 첫 번째 정배열 이후에 신고가 만들고요. 신고가 이후에 이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초입에 잡아야만 우리가 그쵸 고가는 못 잡아도 떨어질 때 매수해서 하락할 때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려면 내 매수가가 좋아야 됩니다.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결과를 보면요. 위더스 제약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경우에 자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그쵸 제시세 구간에 제가 초입 구간에 그쵸 반등 확인하고 진입을 한 경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시가 1.6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부근이고 고가는 6.8%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고가에서 1%에서 2% 정도 내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뭐 매일매일 뭐 10% 간다 20% 간다 이런 종목 좋습니다. 저도 잡고 싶은데 이런 종목은 매일매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매수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신신제약 보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간 종목이 이런 시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시세가 연결이 되었을 때 즉 단기 보유 전략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 최장 3개월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3개월이 제 기준상에는 장기 투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멘탈을 잡을 수 있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심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자 62평을 기준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STX 기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역배열 구간에서는요. 그렇죠. 고가가 62평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62평에 대한 심화 과정은 제가 단기 보유 전략에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심리가 안 잡힌다, 그쵸?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심리 잡으세요. 제가 멘탈 잡아드리겠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현재 500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종목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그 종목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오늘까지만 제가 참여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TX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유상증자 받지 마시고요. 쟤네들 빚 갚는데 내 돈을 넣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래도 증자에 준하는 가격에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간다면 그 전에 매도 구간 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똑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고가 이런 부분 이해했을 때 단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타 부분이 지속됐을 때 멘탈이 안정된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